뭐? 군인한테 3,000원을 더 내라고? 야! 중령이야! 잘 들어라! 너희들 나라 지키느라 춥고 배고프고 인정 못 받고 억울 안 해! 애들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보자는 거 아니야? 야 매니저! 앞으로 군인 오면 서비스 튀김도 주고 치밥도 주고 콜라도 주란 말이야! 알았어? 극하면 적자야. 이왕이면 애국이라는 좀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적자, 성공하면 마케팅 아닙니까? 이게 기본 구성이야. 빨리 먹어. 둘이 왔니? 빨리 먹어. 요즘 그 부사관들이 장기 지원을 잘 안 해요. 네, 근데 선배분들이 그리고 지휘관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네. 근데 이해를 못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세대가 다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 사회 시스템이란 게 상당히 굉장히 정교해요. 우리 농업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최대한 농부가 되게끔 교육제도를 만들고, 산업국가에서는 기술자가 되게끔 만들고, 군대에서도 군대에 최대한 말뚝박게 하려고 어떻게든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우리 그 부사관 기준으로는 3년 수당이라는 게 나와요. 임관하고 3년 되면 수당이 나오는데, 그게 모든 부사관이면 15만 원이 나오고, 보통 전방 지역 가면 5만 원이 더 나와요. 한 2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게 3년이라면 보통 장기 지원서를 쓸 때 이걸 주거든요. 이게 선배들은 어떻게 됐냐? 1997년도 하사 월급이 37만 원 정도 됐어요. 1997년도에 이 수당이 3년 수당이 15만 원, 5만 원이에요. 그때 장기 지원서를 쓸 타이밍에 보면 월급이 40만 원인데 20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50%를 더 주는 거죠. 거기에 보통 2차 진급을 많이 했어요. 그때 1차 진급도 하고 2차 진급도 하면 진급하면 5만 원이 더 들어와요. 월급이 40만 원인데 25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 지원서가 앞에 딱 놓여지죠. 월급이 50% 이상 오른 거예요. 그럼 써야겠죠? 금액이 낮아서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하사 200만 원 받다가 갑자기 360만 원, 370만 원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장기 지원서 딱 내민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게 3년 수당이? 똑같이 15만 원, 5만 원. 장기를 넣으면.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나오는데 네. 이게 96년도에 10만 원, 5만 원에서 97년도에 15만 원, 5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저 때는 어땠냐? 제가 하사 때 100만 원 받을 때 20만 원을 더 받았어요. 네. 그리고 저도 2차 진급했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더 들어와서 100만 원 받을 때 한 135만 원으로 갑자기 월급이 늘어나요. 한 네. 35% 늘어났죠. 근데 지금 하사들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 187만 원이에요, 올해. 근데 3년 정도 하면 200만 원 되겠죠? 200만 원에 20만 원을 더 줘요. 10%. 네. 느낌이 안 오는 거죠, 이건. 전혀 뭐 아무 느낌이 안 나죠. 35만 원일 때 20만 원 준다. 매달 주는 건가요? 네, 매달 줘요. 그러니까요. 그럼 35만 원 받다가 35만 원에 20만 원이면 200만 원에 300만 원, 350만 원을 주는 건데 나가서 그럼 그 시절에 나가서 350을 받을 수가 있냐? 집까지 해결해 주는데 네. 안 되니까 당연히 다들 장기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되냐? 안 되죠. 지금 안 되죠. 왜냐? 200만 원 받는데 3년 지나봤자 20만 원 더 늘어나요. 그리고 97년도에 하사에서 중사 2차 진급을 하면 5만 원 정도 올려줬어요. 네. 지금 하사에서 중사 1차 진급하면 만 원도 안 올라가고 2차 진급해봤자 한 8만 원인가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진급을 해도 혹은 3년이 지나도 월급이 안 오르니까 사실 안 오른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이 정도면. 그냥 안 오른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물가는 더 오르는데 지금.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3년 차에 장기를 넣을 이유가 3년 지나면 솔직히 좀 회의감도 들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옛날엔 돈으로 그냥 딱 주니까 뭐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또 10년 정도 지나면 또 간부들이 한 번씩 현타가 와요. 저처럼. 그죠. 원래 그 약간 군충기라고 하면 10년 정도 되면 현타가 오는데 문제는 이제 10년 차에 전역할까 하면 선배들 연금을 보면 연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 10년 차 중사 혹은 상사가 받는 월급보다 연금이 더 커요, 예전에. 2013년 개혁되기 전에는 연금이 더 커가지고 20년 하고 나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고 그리고 20년 이후에도 1년마다 연금액이 늘어나는 액수가 장난 아니게 커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전역하기 최종 36개월, 그러니까 3년 전에 기준 월급을 가지고 연금을 측정하기 때문에 기준액이 엄청 높았는데 2013년에 개정된 이후에는 전체 기간에 대한 평균액으로 따지거든요. 그리고 지급률도 2013년 이전에는 기본 50%에서 최대 76%였는데 지금은 38%에서 62.7%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급여도 많이 내려왔고 퍼센트도 줄어들어서 2006년에 전역하신 원사분들이 연금을 300 정도 받았어요. 근데 그때 하사 월급이 한 80만 원 정도 됐고 2014년에 전역하신 원사분들은 한 340 정도 받았어요.
그때 하사 월급이 한 110만 원. 지금 하사 월급이 187만 원이죠. 지금 전역하시는 원사분들 한 31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하신 분들도 연금이 크게 안 느껴져요. 옛날엔 정말 크게 느껴져서 무조건 뼈를 묻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좀만 진행되면 10년 뒤고 15년 뒤면 연금액이 그때 당시 화폐 가치로 따지면 지금 하사 월급 정도로 떨어져요. 여기서 개혁을 또 한다라고 하면 연금에 대한 메리트는 아예 없는 거죠. 국민연금 수준이죠. 뭐 민망한 얘기인데 저희 집안 어르신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두 분이서 받는 게 꽤 크더라고요. 거의 100 얼마를 받아요. 그 정도 받죠. 그리고 병원비 다 무료고 네. 그리고 다 복지도 엄청 잘 되어 있고. 근데 저 그때 드는 생각이 우리 군인들은 20년 동안 생고생해야 받을 수 있는 그 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맞나? 지금 20년 전역하신 분들이 있는데 연금 140 받거든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이가 없더라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가족이 있거든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그 정부에서 이것저것 뭐 먹을 것도 갖다 주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분들을 네. 위해서 최하계층을 위해서 이런 복지가 있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복지는 있어야 네. 되는데 근데 우리 군인들이 고생한 그 복지가 이것과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비슷한 게 아니 더 안 좋아요. 여기에 군인들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사실 없어요. 없어요. 퇴직금을 연금이 녹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퇴직금을 받는데 퇴직금이 이게 진짜 민간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절반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가지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그 도의적인 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연금도 얘기했는데 아까 또 저희가 사전 인터뷰 통해서 얘기한 게 또 전역하신 이유 중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또 그 원사로 전역한 선배들을 보면 본인의 미래가 보인다 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보통 사회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내 미래를 알고 싶으면 내 그 부장님, 과장님, 사장님을 보면 그게 내 미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똑같죠. 내가 여기 있으면 10년 뒤에는 뭐 지금 10년 차 되신 중사 상사분들이 내 미래고 20년 있으면 20년대에 있는 보호관님들이 내 미래고 30년 되면 주임원사님들이 내 미래고 그분들이 전역하면 그게 내 미래죠. 근데 이게 예전에 연금을 06년, 07년도 이때 전역하신 분들은 연금액이 최저시급의 몇 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사 월급 80만 원 받을 때 300 받는 건 어마어마한 거고 그러면 돈 걱정 때문에 일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일거리가 필요해서 일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일자리를 찾는데 뭐 세세하게 준비를 막 한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게 보통 뭐 경비나 시설 관리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원사분들은 생활비가 부족해요. 왜냐면 하사 월급 80만 원대 300이랑 하사 월급 200인데 300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죠. 생활비가 부족한데 봐왔던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사분들이 전역하고 뭐 공사 현장 가신 분들도 많고 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저희 부대 시설 관리도 그 원사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주임원사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 아파트 경비원분도 원사분 다른 사단에 주임원사 하셨던 분이 저희 아파트 경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받는 월급이 3조 2교대 근무여서 주간, 야간, 비번 이렇게 근무를 하고 분리수거장 관리하고 야간 근무는 당연히 밤을 새는 거죠. 밤을 새고 뭐 요즘에는 취침 시간을 좀 보장해줘요. 숙직이죠, 숙직. 네. 그래도 어쨌든 밤을 새는데 월급이 한 270만 원 정도 돼요. 뭐 주말에 쉬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주간, 야간, 비번을 계속 돌아오는데 그럼 제가 잘 해봐야 저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상급부대 주임원사님 같은 경우는 주유소 알바를 하고 계세요. 주유소 알바를 하시는 게 이런 목적이면 괜찮아요. 그 주유소를 내가 한번 창업을 해보려고 들어가서 배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제대군인 지원센터 상담사님께 직접 들은 내용은 그 주임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일자리 아무거나 주세요. 그냥 이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주세요 해서 상담사분이 여기 주유소 알바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해서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주유소 알바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근무하셨던 분 중에 지금 육군 전체 서열 5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주임원사님이 계세요. 그분 제가 축하 전화를 했었는데 그분도 얘기하시는 게 군생활 얼마 남았는데 전역하면 어디 경비라도 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미리 나가 있으니까 좀 알아봐 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군대 남아 있으면 정말 잘 돼서 뭐 지작사 아니면 육군본부 합참 주임원사가 된다 해도 그 이후에는 남는 게 그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지금 여기서 있어봐야 뻔한 미래가 그거잖아요. 뭐 그분들이 정말 잘 되고
그분들 중에서 정말 잘 되고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그것도 좋지만 제가 아는 주임원사님 출신 중에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근데 박사학위를 가지고 주임원사까지 하셨는데도 대학 교수를 꿈꾸셨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보통 예비역 중령 대령분들이 다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미래를 보시니까 또 그런 미래가 제가 원하는 미래냐? 그게 제가 원하는 미래면 괜찮아요. 그런 미래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살아가신다고 하고 예전에 06년도 07년도 이전에 전역하신 분들은 연금이 충분하니까 그렇게 소소하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게 된 건데 지금 전역하시는 분들은 50대면 이제 자녀들 대학교 가고 돈이 한참 많이 들어갈 텐데 하사 월급 80일 때 300이면 충당이 돼요. 근데 지금 알바만 해도 솔직히 300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연금이 300이라는 거는 생활비가 안 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일을 싫어도 당장 돈 되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제 미래인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냐? 받아들일 수 있으면 군대 남아 있었을 거고 저는 저렇게 살기는 싫다라고 해서 나오는 거죠. 부사관들의 재취업 관련해서도 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사실 어렵긴 합니다. 물론 준비하신 분은 나가겠지만 또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후배들이 좀 전역을 많이 꿈꾸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간부 전역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아직도 버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렇죠. 아그로깡으로 버텨야죠.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부사관을 보면 육군 부사관을 보면 06년도 군번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08년, 2010년 군번들이 그때 좀 많이 뽑았어요. 부사관 편제를 좀 늘리면서 많이 뽑았는데 그분들이 아직 20년이 안 됐어요. 그러네요. 그분들이 아직 20년이 안 됐어요. 네, 곧 몰려오겠네요. 2010년 군번이 만약에 병생활을 했다고 하면 연금까지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직복까지 포함해도 한 3년만 복무하면 연금 대상자예요. 진짜로 07, 08, 09 이쪽 군번 되게 많아. 사람 진짜 많아요. 그때 많이 뽑고 06부터 2012년까지 엄청 뽑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사 정체가 엄청 많았잖아요. 이 군번이 나중에 재작년인가? 2년 전인가 한 번에 진급 엄청 많이 했죠. 상사 진급. 엄청 밀려 있다가. 근데 지금 제가 이제 02, 03, 04 군번 중에서 20년 채우신 분들이 전역하신 분들을 꽤 봤거든요. 네. 06, 07, 08 군번 분들이 조만간 다가오는데 남아 있을까? 야, 새로운 접근이네요. 실제로 저한테 전역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접근이네. 과연 근데 지금 그분들이 행정보호관부터 해서 실무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주요 담당관부터 해서 네, 맞죠. 우리 군의 주축이죠. 주축인데 솔직히 06군번들은 지금 전역하기엔 아깝죠. 그죠. 제 나이 또래거든요. 네. 저희 나이 또래잖아요. 아니면 1, 2년만 하면 그분들이 연금이고 네. 08군번도 직보 포함하면 한 2, 3년만 더 하면 연금이고 그러면 이제 한 3, 4년 동안 이제 러시가 더 심해지겠군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남아 계실까? 차라리 저처럼 뭐 10년, 11년, 12년 이때 군번들은 뭐 연금까지 워낙 많이 남아 있으니까 미리 나온 거고 그리고 01, 02, 03 이분들은 연금 충족되신 분들은 나오실 분들은 나온 거고 남아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못 나오시는 분들 할 게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빼고 나오고 싶은데 연금 1, 2년 앞둔 사람들. 네, 그분들 2010년 군번이라 해봤자 그때 현역 부사관 비중도 좀 높을 때고 그분들 현역 기간 다 따지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랑 친한 중사 상사님도 육아휴직 애 둘이서 풀로 쓰고 자기 갖고 있는 거 풀로 쓰고 이제 마지막 남은 1년만 하면 이제 연금이라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전역하신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들어가자마자 또 이제 1년 하고 직보 신청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연금까지 나오는 거죠. 지금 육군에 어떻게 보면 부사관의 중추이신 분들이 연금 기간이 도래하면 그 군대가 버틸까 과연. 문제가 있네요. 이분들을 잡으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다 나오시면 진짜 잡을 생각 없어요.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잡을 생각 없어요. 저도 알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정치인들이 뭐 이런 사람 생각할 것 같아요? 소위 ROTC만 얘기하지? 하사는 안중에도 없어요. 하사가 안중에 없는데 상사가 안중에 있겠습니까? 와, 또 다른 접근입니다. 저도 많이 느끼네요. 이 접근 너무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06군번 분들이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능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왜냐하면 06군번을 많이 뽑았는데 위에 진급 자리를 안 열어놔가지고 2010년도에 하사 전역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사 전역자가 많아서 불만을 제기하니까 전역 시 진급 제도가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06군번이신 분들인데 그때 장기대기 진짜 어려웠죠 이때는. 네, 06, 07, 08 이때는 장기대기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 우수한 자원분들이 연금이 도래하면 남아 계실까 과연. 아, 이거 새로운 접근이네요. 그리고 지금 하사 부사관이 인원이 모집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대한민국이 지금 징병제 국가잖아요. 어쨌든 그 잠재적인 부사관분들이 입대를 다 해요.
그럼 군대 안에서 충분히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뭐 돈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재미를 주면 남아 있을 그 지원할 수도 있어요. 뭐 군과 가창 경영대회나 이런 행정 업무 말고 진짜 군인으로서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게 군인이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히 그 현역 부사관으로 지원할 인재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잖아요 지금. 제가 만나신 분들 중에 CCT 그 요원분이 계신데 하사였는데 월급이 하사니까 높진 않죠 아무리 특수부대라도. 네. 근데 정말 가오 하나로 멋 하나로 군생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CCT가 최근에도 뭐 그 이스라엘도 작전하고 미라클 작전. 네, 네. 아프가니스탄도 작전하고 뭐 그러면서 실제 장비도 좋잖아요. 장비도 네. 좋고 실제 분쟁 지역에 가서 임무 수행도 하고 그리고 뭐 CCT 임무 특성상 교육을 많이 받아요. 맞아요. 교육을 엄청 우리 군에 있는 거의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항상 솔직히 양성반이나 초급반 가면 군인이다라고 느끼잖아요. 이런 게 군인이구나. 그런 교육을 계속 받으니고 실제 임무도 그런 임무들을 수행하니까 월급이랑 크게 상관없이 임무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만족감을 느끼는 만족감을 느끼고. 그 20대 청년들이 무조건 돈만 보진 않거든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멋있어 보이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군인들을 좀 잡을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저희 부대에서 훈련하려고 전문화사 지원한 인원이 2명 있어요. 왜 지원했냐? 훈련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년에 이 훈련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전문화사 지원을 둘이 했어요. 그게 이제 현실판 배틀그라운드였거든요. 네. 진짜 배틀그라운드. 네. 그 사연장님이 자기장도 진짜 만들어 보라 해서 자기장도 만들고 그 보통 우수소대를 뽑으라면 실무자들이 뭐 평가점검서 쭉 뽑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연장님이 그거 보시더니 다 그냥 반려시키고 그냥 소대들 다 모아서 전투에서 살아남는 소대가 우수소대다 전투 한번 붙여봐라. 그래서 실제 배틀그라운드처럼 전투를 했어요. 마일 장비 차고요. 마일 장비 차고 실제 전시 휴대탄 다 끼고 공포탄 물론 공포탄이 다 끼고 야간에 실제 전투를 하는데 사연장님이 그 나이가 있으신데도 배틀그라운드를 아셔가 자기장을 만들어라. 이동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장이 쫓겨 오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 경광봉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야간에 경광봉 이렇게 쫓겨 오면. 그때 배틀그라운드 그 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캐릭터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체력 좋잖아요. 진짜 몇 킬로를 뛰어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뛰었어요 저희가 밤 9시부터 11시까지 정말 뛰어다니고 3시부터 5시까지 또 정말 뛰어다니고 포복해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밤을 샜는데 6시부터 7시까지 또 뛰었거든요. 근데 밤을 새고 4시간을 뛰어다녔는데 6시부터 7시까지 뛸 때 한 800m를 전력 질주로 뛰는데 애들이 다 뛰어요. 체력 안 좋은 애들이 다 뛰어요. 다 뛰고 그리고 뭐 우리 훈련하면 공포탄 잃어버린다고 뭐 말이 많고 잘 안 하잖아요. 그 사단장님이 건 포상들이 있기 때문에 간부들도 거의 미쳐 있었어요. 그냥 사격하다 걸리면 탄피바지 그냥 던지고 그냥 쏘고 탄알집 교체 참 한국의 장구리도 이게 문제인데 탄알집 교체하기 힘들어요. 한국 장구리로. 네. 미군처럼 그 파우치가 있어서 좀 빼고 미군처럼 그냥 탄알집 쉽게 나와야 되는데 뭐 커버도 만들어 놓고 쉽지 않은데 그런 거 필요하면 그냥 다 바닥에 던지고 버리고 간부들이 손망실 다 맞을 테니까 일단 이기자. 이 마인드로 해서 뭐 공포탄도 몇천 발 잃어버리고 탄알집도 몇십 개씩 잃어버리고 했는데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전투를 배틀그라운드처럼 실제 내가 맞기도 하고 적도 있고 자기장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근데 저희가 그 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1등이랑 연장 승부까지 가서 안 돼가지고 승부 차이 축구로 따지면 승부 차이까지 했는데 저희 애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이 절대 절대 그 임기제 부사관을 지원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나가서 돈도 훨씬 더 잘 벌고 학교도 좋고 할 게 명확한데 갑자기 오더니 전문화사를 하겠대요. 그 훈련을 내년에도 또 하려면 6개월 더 해야 된다 해서 내년에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그죠? 네. 이건 소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단 전체가 달라붙고 진짜 탄도 잃어버린 거고 후속 조치도 하고 진짜 안 할 수도 있다 했는데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기대를 해보겠다. 한번 해보겠다. 너무 재밌었다. 했는데 일단 안 했어요. 그래도 후회가 없대요. 그때 임기제 부사관 월급 뭐 170 받았는데 지금 나가서 300 넘게 받거든요, 둘 다. 근데 후회가 없이 정말 재밌게 했었다. 군인으로서 본연의 모습, 이런 훈련들을 재밌게 하고 이러면 충분히 지원율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안 만들고 맨날 행정 업무에 중과 가창 경연대회, 뭐 직강 끝에 뭐 음주 문화 그런 거 하니까 뭐 하겠나요, 그게?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군인을 지원하는 친구들 특히나 특전사 쪽을 지원하는 그 특수부대 지원하는 친구들이 원하는 건 그들에 맞는 훈련
훈련이고 그들이 느끼는 이제 로망인데 그럼 우리 군인들의 로망이 너무 많이 사라진 거 아닌가. 저도 이제 그 밀덕 완전 네. 밀덕이었고 저도 이제 로망으로 입대를 해서 저는 면접 때 그랬어요. 군생활 취미로 할 겁니다. 제 취미가 밀덕이기 때문에 취미로 할 겁니다 해서 로망으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K200 부대에 있었는데 갑자기 K21 부대로 전출을 가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한 명이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는 그냥 지휘관이나 주임원사가 부대에서 좀 필요 없는 그런 인원을 보내려고 찍어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대에 K21 있다고 해서 제가 바로 손들었죠. 제가 K21 때문에 갑니다 해서 바로 부대 또 옮기고 그런 로망으로 군생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많죠. 많아요. 근데 그 로망을 지켜줘야지. 그리고 그 로망이란 게 군인의 본연의 임무인데 그것들을 무너뜨리니까 지원도 안 하고 전역률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 체력 단련, 훈련, 사격 이 세 개만 집중해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도 안 할 거고 쓸모없는 행동도 많이 사라질 거고 더 건강해질 거예요. 사실 근본을 우리가 잃은 것 같아요. 우리 군대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희철 중장 때 그렇게 힘들어도 전역한 사람 없어요. 전역한 사람이 없어요. 전역해야겠다고 말은 많이 했는데 행동에 옮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행동에 옮기고 있잖아요. 지금 군대 상황이 솔직히 많이 안 좋고 또 연금 개혁 때문에 뒤숭숭하죠. 근데 연금 개혁은 뭐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고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안 좋게 될 수도 있지만 좋게 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세금으로 100%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건 뭐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이 나서서 어필을 좀 해줘야 되는데 뭐 어필을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 후배들 저 같은 경우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경제적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제 후배들 집을 좀 많이 사게 했어요. 근데 제 후배들 집을 좀 많이 사게 했더니 후배들이 집이 있다고 주거 문제가 해결되니까 당당하게 전역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주거 문제 때문에 전역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제 후배들 중에서 제가 집을 사게 해준 후배들 중에서 2명이 당당하게 전역 지원서를 던졌는데 같이 주거 문제가 해결돼 있으니까 군인분들이 너무 군대에만 오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뭔가 차선책도 있고 대안도 있고 뭐 이 잘못됐을 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훈련 계획을 짜던 뭔가 작전 계획을 세워도 우발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인생에 우발 계획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실 군생활보다 중요한 게 본인들 인생인데 너무 연금에만 오링하지 말고 뭐 좀 대책들을 좀 세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상호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책을 보고 공부한 사람이 거의 1명 정도라고 하는데 책 보고 공부만 해도 솔직히 기름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군인분들이 연금이 있으니까 이 연금 믿고 별로 노력도 안 하시고 공부도 안 하시는데 전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후배들 중에 군생활에 정말 뜻이 있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역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군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좀 경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 부동산 투자하면서 느낀 군인의 장점이 눈이 안 높아요. 생각보다 눈이 안 높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 후배들 차 많이 사는데 차보다는 집을 먼저 좀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후배들 한 10명 정도 집을 사게 했는데 집을 사면 차를 좋은 걸 사더라고요. 근데 차를 먼저 산 후배들은 집을 못 샀어요. 이래도 순서가 있는데 뭐부터 하면 뭘까지 할 수 있는데 반대로 하면 하나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냥 집부터 사고 집을 사서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군대에서 뭔가 꼬여가지고 나오게 될 경우에도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상당히 많은 게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고 차보다는 집부터 좀 샀으면 좋겠다. 미래를 위해서.